오늘은 몇 분이 그동안에 러믹탈이라는 그 약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라모트리진이라는 것은 이제 화학명이고 러믹탈이 미국에서는 브랜드 네임, 그러니까 상품명으로 쓰이는 말인데 되게 한국하고 미국하고 조금 이 상품명이 다릅니다. 한국 건 아직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라모트리진 또는 러믹탈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준 정입니다. 이 약이 처음에 뭐로 시작을 했냐면요, 어린애들이 이게 뇌전증의 치료제로 썼는데 특히 이게 전체적으로 generalized seizure가 아니고 partial seizure, 국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seizure의 치료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서 1996년에 이제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그 두뇌에 관계되는 이런 약들이요, 어떤 때는 정신과라든가 신경내과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양극성 질환에서 이 약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2003년에 아주 큰 실험을 했습니다. 약을 쓸 때 환자한테도 이게 밀가루 약인지 정말 트루 메디케이션인지 알려주질 않고요, 의사에게도 말을 안 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이 환자가 밀가루 약을 먹었는지 이 환자가 정말 러모트리진을 썼는지 모릅니다. 18개월을 치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우울증이 심했던 바이폴러 디스오더 환자들, 또 한 번은요 조증이나 경조증이 심했던 환자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1년 반이죠, 18개월이면. 그리고 이런 환자들을 가장 이제 그 객관적으로 이 약이 괜찮은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대개는 한 6군데다가 이제 그 리탈린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탈린 때문에 이런 실험하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지를 알게 된 건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이쪽 서부에서는 UCLA, 뭐 스탠포드, 그다음 캐나다에 있는 의과대학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남부에 있는 어느 의과대학 굉장히 이제 레퓨테이션이 좋은 데죠. 그다음에 뭐 존스 홉킨스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개 6군데 정도를 하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레지던트들이나 의사들이 자기 이렇게 담임 교수님이 쓰시는 그런 어떤 그 환자의 이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이라든가 약물에 대한 효과를 갖다 이렇게 어떻게 어세스하는지를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군데로 나눠 가지고 1년 반 동안, 그다음에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고 나중에 18개월 후에 그 리서치하는 연구자만 이제 알게 되죠, 어떤 환자가 어떤 걸 썼다. 그리고 대개는 약물을 치료해서요 3분의 1 정도, 30% 정도 나타나서 좋아지는 거는 이 약이 좋은 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거는 플라시보 이펙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약이 효과가 있다는 거는 60 내지 70%에서 그 약이 이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라모트리진은 바이폴러 디스오더, 특히 타입 1에서 어택이 있고 나서 이 약을 쓸 때 메인티넌스, 유지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시 재발되는 것을 가능하면 굉장히 늦게까지 막을 수가 있다. 즉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우울증에. 특히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의사들이나 또 유럽에 있는 의사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Canadian Network for the Mood and Anxiety Disorder 협회와 또 International Society of Mood Disorder 이런 데서 이제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꼭 그 유지 치료만이 아니고 바이폴러 디스오더가 많이 우울하게 올 때, 어큐트 디프레션 있을 때도 우리들이 보기에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rapid cycling 하는 환자들,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4번 이렇게 계속 무드가 바뀌는 환자들을 갖다 rapid cycling이라고 그러고, 이런 환자들이 꽤 위험하거든요. 자살의 위험도 많고.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썼더니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미국의 FDA에서는 그거를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러믹터를 언제 많이 쓰느냐면요, 그 바이폴러 디스오더 환자들은 굉장히 수면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 환자들이 계속 이렇게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은요, 계속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 이제 맴돌기 때문에 스탑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뭐 같으냐면은 레이싱 thought, 그러니까 경주차들이 계속 달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환자들이 잠을 못 자는데, 이런 경우에 러믹차를 쓰면은 많이 수면에 도움이 되고요. 어떤 환자들은 오히려 러믹찰이 사람을 정신을 갖다 벌쩍 이렇게 정신이 벌쩍 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잠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도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이게 이제 adjunctive 트리트먼트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가령 예를 들면 리튬과 같이 썼을 때, 그러니까 리튬 플러스 라모트리진 하면은요, 굉장히 메인티넌스가 좋은데, 왜냐면은 리튬은 조증을 예방시키고, 그다음에 라모트리진은 디프레션, 우울증을 예방하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쓰면은 그냥 리튬을 쓴 것보다 훨씬 더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그 검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 약을 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점이,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요, 바이폴러 디스오더 환자들이 이제 3가지 중요한 감정을 갖다 느끼지 않습니까? 제일 많은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우울한 거지만,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한 게 많기 때문에 간혹은 그 불안증이 아주 심해지면은 공황장애까지 오지요. 그래서 이 불안한 거, 이제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굉장히 분노도 많지요. 그래서 이 분노를 갖다 조절하는데 그 항정신제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그 바이폴러 디스오더를 갖다 치료한다. 그럼 이 3가지가 전부 다 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대인관계라던가, 또 특히 수면을 못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3가지 약품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리튬하고, 그다음에 뇌전증 치료제. 그래서 이제 그걸 항경련제라고 그러죠. anti-convergent. 뭐 데퍼콧이라던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러믹탈. 이게 또 이제 라모트리진도 항경련제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째가 항정신제, antipsychotic medication이죠. 그래서 그 antipsychotic medication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올란자핀, 리스페리던, 클로자핀, 그다음에 아벨리파이, 그다음에 쿼타이핀, 이제 이런 약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런 3가지 약을 쓰는 것 중에서 지금 그 뇌전증 치료제, 엔타이 컨버전트에 속하는 것이 라믹탈,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는 이제 라모트리진입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아주 누구나 잘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카이저에서 제가 35년 반을 똑같은 그 디파트먼트에서 똑같은 병원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 많은 가족들을 35년간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이제 썼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부작용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요, 굉장히 그 문제가 적은 약입니다. 이 라모트리진이. 딱 한 가지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거, 래쉬가 오는 건데요. 어떤 약을 쓰거나 우리가 뭐 타일레놀을 쓰든지 에스피린을 쓰든지 보통 이제 래쉬가 생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알러직 리액션이죠. 이런 그 benign rash,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래쉬가 생기는 거는 라모트리진을 썼을 때 약 10%에서 옵니다. 그러면은 10명 중에 1명에서 온다는 얘기거든요. 비교적 자주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저는 그냥 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쓰자. 그런 정신과 의사가 있다면 적어도 2주를 기다렸다 그 다음에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환자들이 이제 예민한 그 알러직 리액션을 하니까요. 이런 benign rash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환자한테 미리 얘기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rash가 뭐 얼굴이든 다리든 손이든 아무 데서나 올 수 있으니까 꼭 어떤 부위에 이제 한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rash는요, 어떤 거냐면은 저도 이제 책에서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실제로 환자를 본 적은 없고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제 교과서랑 이런 데서 우리가 그 뭐 수련 받을 때랑 많이 얘기를 듣는데 직접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이런 것이 이제 올 수 있는 것이 어린애들일 땐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6살 이하에서는 뭐 한 1%에서도 올 수 있다라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100명에 하나니까 꽤 많은 거죠. 그 어른은 뭐 0.3%에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1000명에서 3명 올 수 있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저는 본 적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 그 설명을 보고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 래쉬가 있을 때 그 안에 래쉬에 이렇게 물집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피가 이렇게 혈액이 있는 것 중에서 혈액의 그 수분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은 피부만이 아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런 물집 있는 게 나오면은 그다음에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부과 의사한테 이제 진단을 받고 만일 이것이 정말 이 라모트리진에 의한 severe rash 그런 경우를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면은 입원시켜가지고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항상 rash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제가 굉장히 라미타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언제 이런 위험한 것이 생길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16살 이하의 아동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어린애들한테 약을 썼을 때, 물론 이런 경우는 바이폴러 디소더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양극성 질환이 생기는 것이 대개는 20세 때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세 정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50세, 60세, 70세에도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이제 이 약을 쓸 때는요, 그 용량을 대개 시작을 이제 25ml부터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환자들이 한 9시쯤에 잠이 들 때쯤 25mg짜리 하나를 주고요. 아니면 조금 8시나 뭐 7시에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9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럼 이게 이제 잠자는 것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걸 2주간 씁니다. 다른 항우울제라든가 이런 약들은 1주마다 올렸죠. 그런데 이 약은 워낙 그 알러지가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2주간을 계속 25ml 쓰고 그때 이제 어떤 때는 환자들이 조금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조금 뭐 그 다음날 어지러지하다 그러는데 대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2주 지나서 2알, 그러니까 50ml죠. 그 다음에 또 다시 2주간 이제 50ml 쓰다가 괜찮으면 한 달 후에는 이제 3개까지 쓰는 거죠. 그러면 75ml. 그래서 그걸 밤에 쓰고 되게 하루에 한 번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ml까지 올라가고요. 그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뭐 일주일마다 25를 올려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계속 2주마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200ml 가량 쓰는 게 보통 환자들입니다. 25ml를 해서 지금 2주마다 올려가지고 200ml 정도까지. 유태인 가족들은요, 어떤 환자들이 이제 엄마가 있으면은 아이들 셋 있는 데서 2명이나 3명이 다 이 병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바이폴러 디소더 이제 잡지책에도 나오고 저기 사진도 찍히고 막 이랬었는데
이 아이들을 저는 400까지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맥시멈입니다. 대개는 200ml까지만 쓰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 조심하고 싶으신 분들은 25ml를 반으로 잘라서 12.5를 쓰셔도 되는데, 제가 한국의 그 파머시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12.2mg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국 환자들이 이 미국에서 쓰는 환자들보다 약에 조금 더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25ml가 이제 뭐 미국에 계신 분이라면 반으로 해서 2주를 쓰고 이래도 되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12.5로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25로 시작했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어떤 자기 경험에 의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할 건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이제 뭐 설사를 한다던가,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약을 쓰니까 이렇게 좀 가려움증이 생겼다던가, 뭐 어떤 분들은 이게 꿈에 조금 뒤숭숭한 꿈을 꿨다던가, 뭐 이렇게 좀 드문 그 부작용도 있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약을 중지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거는 스킨, 래쉬 생기는 거니까 그것만 주로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 약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 우울한 사람들을 조금 올려서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즈 시키는, 특히 acute bipolar 에피소드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 유지 치료를 하는데 리치움과 라미타를 같이 써서 유지 치료를 하면은 참 좋은 것이, 리치움은 경조증이나 조증을 방지해 줄 수 있고 예방하고, 라모트리진은 우울증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자들이 대개는 첫 번 에피소드가 있고 나면은요, 대개 한 5, 6년 후에 다시 재발이 됩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그런 재발을 훨씬 더 늦게까지 미룰 수가 있다. 이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제 그 라모트리진을 이제 이런 정신적인 데 많이 쓰는 약들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무슨 오비스티라던가, 어떤 때는 통증이 오래되고 가는 경우, 이런 데도 많이 트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가바펜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보다는 오히려 라모트리진이 페인 컨트롤에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치료가 힘든 것이 바이폴라 디스오더에서는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래피드 사이클링 하는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4번을 갖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자들이 있을 때 약을 써보니까 경조증이 있었던 바이폴라 디스오더 환자들의 래피드 사이클링 할 때는 라모트리진이 도움이 됐었다라는 이제 이런 말이 있고요. 특히 그 카네디언 그룹과 이제 유로피언 정신과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acute bipolar depression. 지금 미국의 FDA는 메인티넌스에만 쓰는 게 이제 완전히 어프로벌이 됐는데, 이분들은 acute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이 아주 무난합니다. 별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많은 바이폴라 디스오더 환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예민한 것이 감정만 예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몸도 예민하세요. 그래서 웬만한 약에 대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래가 이제 매니아가 되면은 자기는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다라고 이제 과대망상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또 약도 피하지만 이분들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약에 대해서 잘 안 쓰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디프레션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병이 자살이 많은 거니까. 이 라미탈이 비교적 순하고, 그래서 이걸 쓰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환자들이 이거 끊지 않습니다. 계속 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라모트리진을 저는 많이 썼고 효과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시고 어떤 때는 정신과 의사 분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이런 약을 좀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같이 의논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와서 그런 걸 물어보시면은 굉장히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부작용도 다 알아서 오시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의사들에게도 본인이 아는 것을 같이 의논하시면서 뭐 그거를 갖다 꼭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디맨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내가 그거 좀 했으면 어떨까요? 그럼 말해 보셔도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비록 재미없는 그 약에 대한 이야기지만 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라모트리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